네, 오늘 비만 치료제 얘기로 조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타이밍 좋게 오늘도 요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회사들도 많은데 요즘 트렌드는 또 주사해서 먹는 비만 치료제로 좀 옮겨간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 시장 쪽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요. 네. 물론 이 비만 치료제 이슈, 보통 주가는 선 반영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최근에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블루엠텍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관련주에 포함이 돼요. 근데 저점 대비해서 대부분 100%에서 많게는 180%까지 단기간에 거의 2주 동안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는 좀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바이오주를 볼 때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기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글로벌 기업과 협업 파트너십이 있는 기업,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단기 관점에서 많이 올랐던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주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눌림 받아서 과매도권에 진입한 이런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저점에서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시자, 이렇게 전략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실 뭐 비만 치료제 하면 이제 식욕 억제제. 네. 지금 오늘 저희 앉아 계신 분들은 별로 비만 치료제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긴 합니다만은.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이 과거 보면 1950년대였나요? 이 경구용으로 처음 비만 치료제가 나왔다가 식욕 억제제죠. 그러다가 2014년인가 이제 피하 주사제가 나오면서 이 비만 치료제가 확 그때부터 이제 좀 커지기 시작했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모두가 기억하는 부분은 2021년 위고비 때문이 그쵸. 아닌가. 네. 일론 머스크가 뭐 위고비 또 맞고 살도 좀 빼고 뭐 이러면서 요즘 아무튼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 많고요. 오늘 특히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많은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먹는 비만 치료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생산에 지금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해서 네. 내년도부터 막 쏟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좋았던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역시 4월, 5월, 6월은 또 어쨌든 바이오 학회 주간이라서 바이오의 달인데 바이오 전반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최근 들어서 이런 제약 바이오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오는 모습들인데 주요 학회 일정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이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AAC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ACR을 우리가 암 연구 학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종양 학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ASCO, 뭐 아스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 연구와 그리고 이제 종양 학회에 대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 네. 우리가 이제 암이라는 것은 이제 임상에 대한 이상 전까지 그래서 AACR 같은 경우에 임상 이상 전까지에 대한 과정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종양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종양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좀 더 큰 물질을 뜻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AACR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전임상, 뭐 임상 1상 이런 이제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면 ASCO 같은 경우에는 중간 결과 내지 또는 우리가 이만큼 만들었는데 우리의 제품들 한번 봐주세요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2상에 대한 부분이 진행 과정 중이라든지 아니면 3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종양학회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AACR과 그리고 ASCO에 대한 차이는 반드시 알고 가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USA는 다른 말로 또 우리가 바이오 컨퍼런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1년간에 미국 내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런 임상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가 장기자랑식으로 이제 보는 과정들입니다. 쉽게 이제 장기자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우리가 이제 미국 당뇨학회가 또 6월 15일에 18일 날 열리는데 이 당뇨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과거에는 고혈압 치료제라든 또는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비만 치료제로 전환되면서 현재 나오는 시점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당뇨 학회도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이런 학회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로 많이 이슈가 생성되는 것이 이제 암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이제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는 이제 암에 대한 트렌드보다는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트렌드가 상당 부분 잡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비만이라는 것이 하나의 뭐랄까 이제 질병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게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식습관 자체가 이제 서구화되다 보니까 이런 비만들이 좀 더 질병에 대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주사로 맞으면 어떨까, 아니면 이거를 먹는 걸로 먹는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지금 발달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사실 한국에서는 한의원 1등이었죠. 사실 한의원가 침 맞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이런 한의원에서 한약 지어서 먹고 이런 다이어트가 많았는데 네. 요새는 이제 주사로 가능한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 그림을 제가 별표 3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좀 잡혀 있는 게 경구용이라는 트렌드가 한 가지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 1회라는 트렌드, 이 두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경구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먹는 것으로 가능한 유사체가 있는 거고, 대신 먹는 걸로 불가능한 유사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해서 이 물질은 위고비를 만들 수 있는 물질, 유사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대신 왼쪽에 있는 리라클루타이드라는 물질은 같은 GLP-1 유사체인데 이 물질을 사용해서 약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하루에 한 번 주사를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거나 또는 일주일에 한 번 경구용으로 약을 먹게 되면 비만에 대한 효과가 지속된다라는 거고,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의 특징은 장기 지속형 치료제라고 해서 네.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가능한 물질들을 우리는 연구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경구용과 장기 지속형 이렇게 조금 나뉘는 거잖아요. 네. 요 안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그냥 커지는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요 두 개의 길을 가는 기업들을 따로따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거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최강기업, 뭐 세계 최강기업 이러면 이제 일라이 릴리 뭐 이렇게가 네. 일라이 릴리가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드는 상당히 큰 기업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노보노디스크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이 현재 그 위고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업체는 이제 덴마크 업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덴마크라고 하면 이제 레고를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안데르센 동화, 네. 뭐 안데르센도 보면 덴마크 네. 사람들. 근데 요즘은 이제 위고비가 이 덴마크의 상징적인 제품이 되었고, 그만큼 이제 이런 위고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 능가하는 물질은 없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다만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위고비에 대한 경구용으로 FDA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대신에 일라이 릴리가 세계 최대 제약업체라고 했잖아요. 이런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젯바운드라는 이런 비만 치료제를 연구를 상당 부분 해왔고 판매도 했었습니다. 다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FDA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구용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발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현재는 비만 치료제 하면 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꽉 그렇죠. 시장을 지금 잡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주사로 이렇게 맞는 거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지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최근 분위기가 최근에 로슈가 거의 한 2조 가까이 들어서 기술 이전 계약을 하나 체결했거든요.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술 이전 계약 체결도 했고, 지금 최근에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거기에 뛰어들고 있고요. 일라일리는 아예 내년도부터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가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뭐 내년에는 먹는 비만 치료제가 막 쏟아진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뭐 먹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관련 수혜주들, 뭐 한미약품이든 뭐 올릭스든 뭐 얘기 나오는 기업들 많거든요. 네. 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업종의 어떤 방향성 화두는 비만 치료제일 것 같아서 저희가 살짝 짚어봤고요. 관련 내용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자, 오늘도 제약바이오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고민되시는 부분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매수가 15만 원이고요. 올라가도 불안한데 들고 가도 괜찮나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수익이 지금 다 계신 상태인데 네. 자 올라가도 불안해요. 그렇죠.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사실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또 빠지면 빠져서 걱정, 또 오르면 또 너무 가파르게 또 올라서 걱정. 네. 자 어쨌든 펩트론 오늘까지 지금 분위기 뭐 최근에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오늘 좀 쉬었습니다만은 자 이거 뭐 얼마 정도에 팔면 좋을까요? 나연호 파트너님. 예, 저는 펩트론 우선 매수가랑 지금 비교를 해보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수익권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바이오 섹터는 우리 말씀을 잘 해주신 대로 이렇게 올라도 살짝 불안한 그런 모습도 있죠. 최근에 좀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바이오 기업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좀 그런 모습인데 저는 우리 앞서서 우리 바이오 섹터 이 비만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릴 때 단기간점에서 이런 비만 관련 이슈 모멘텀 플레이가 돼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펩트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단기간점에서 보신다 하더라도 거의 3월 말부터 거의 100%,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랐거든요. 자,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과열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과열권이거든요. 이 양봉의 부담도 있고 무엇보다 주봉상, 일봉상 이렇게 급격하게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면서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숨고르기라든지 이런 이격 조정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최소 6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녀분 같은 경우는 좀 추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수익을 내셨다면 만약에 바이오 섹터를 보셨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해 있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공략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 뭐 차트도 보셨습니다만은 단기간 아주 급하게 네.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번 주 들어서 그래도 뭐 윗꼬리를 막 달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참 이번 주에 바이오 전반이 좀 안 좋은 종목들도 있었는데 네. 그거 대비해서는 힘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앞서 우리 또 이상루 파트너께서 잡아주신 바이오 일정들 보면 아직 일정 좀 남았으니까 좀 더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사실 이제 바이오만의 걱정은 아니고 주식을 하면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뭐 그때부터 들고 있어도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서 걱정되고 또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다가 또 걱정되고 네. 뭐 빠져도 걱정되고 올라도 걱정되고 항상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슈 자체가 일라이 릴리와에 대한 공동 연구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을 해왔고 네. 그러면서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이슈가 붙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기업이 과거에는 고혈압 치료제 이슈가 또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펩트론 같은 기업이 보면 과거에는 이제 기술 특례 기업으로 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다 보니까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을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더 수익권에서는 또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만 같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제 4월 17일부터 보면 이제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좀 달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분봉으로 보면 장중에 이제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빠지고 한번 올랐다가 맞고 빠지고 또 이번에 또 맞고 빠지는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 지금 뭐 18만 원 선 부근에서는 상당한 저항이 지금 잡혀 있다라는 얘기니까 다시 한 번 더 18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저는 과감하게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을 한번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이오 참 종목 상담드리기도 좀 사실 애매한 게 네. 저런 것들이 보면 또 갑자기 또 막 급등하고 하는 네. 경우가 많아서 이게 주가가 단기간 또 우리가 좀 심하게 많이 빠지면 이 신용 반대 매매 같은 게 막 떨어지면서 주가가 한번 출렁였다 올라오는 네.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또 올라갈 때 보면 우리가 봐서 이건 좀 다소 오바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기서도 시세를 또 붙이면 네. 공매도 쇼커베링 들어오거든요. 어. 이러면 또 한 번 또 시세를 줬다가 내려온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참 말씀하기가 애매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서서히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네. 좀
기회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네, 일단은 수익권이시니까 수익 실현을 먼저 하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리가캠바이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11만 8천 원이고요. 아마크에서 호재 안 나왔나요? 라고 하십니다.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리가캠도 조금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10만 9천 원이니까 조금 마이너스 네. 나 계신 상태고요. 앞서 공교롭게도 펩트론도 시가총액 4조 원대인데 네. 리가캠 바이오도 시가총액 4조거든요. 그래도 바이오 기업이 뭐 둘 다 적자인 기업인데 시총 4조 원대 거래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은 인정을 받고 있는 네. 기업인데 다만 이제 이거 다 제로 노출된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한 방 더 남았는 건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리가캠 바이오는 어떻게 할까요? 예, 저는 우리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저는 올해 좀 하반기까지 봤을 때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잘 설명 주신 대로 우리 바이오 학회 일정들도 계속해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번에 학회에서 뭐 이렇게 데이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좀 이 학회는 계속해서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반기에서 뭐 데이터가 뭐 발표가 없다고 해서 막 이 회사가 급격한 하락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 이전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반기까지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눌림에서 지금 상승으로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11만 8천 원 정도인데 저는 이게 비중이 많으시다면 저는 바이오 섹터는 비중을 너무 세게 갖고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12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매수가 정도 왔을 때 비중이 많으시다면 이런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음 눌림에서 한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더 여유 있게 한번 갖고 가신다면 우리 주봉에서 한 13만 원까지 저는 열려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한번 13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이 많을 경우만 좀 비중 관리 차원에서 12만 원까지 보시자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리가캠 바이오 우리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리가캠 바이오가 주가 한 10,000원대였으니까 지금 10만 원이면 이게 10루타 네. 나온 거거든요. 어쩌다 보면 만원 하던 게 10만 원 왔다는 얘기는 뭔가 좋은 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뭔가 좀 중기로 보기에는 좀 찝찝한 네. 그런 위치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앞서 또 봤던 것처럼 지금 또 바이오 학회 일정들이 4월, 5월, 6월 본물 터듯이 막 있다 보니까 이거 언제 팔면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이 리가캠바이오가 과거에 레고캠바이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요즘에 이제 김용주 씨일 겁니다. 김용주 대표이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보면 홈페이지에 그 CEO 메시지에 보면 오직 신약만이 살 길이다. 뭐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기만 해도 오직 신약만이 살 길이라고 적혀 있던 기업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기업들은 이제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대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식약처 통과까지를 바라고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가 전임상 과정이라든지 또는 임상 1상에 대한 부분만을 보면서 물질들 뭐 선도 물질이나 후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과정들을 하는 전문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인 수수료 마일스톤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타이틀을 달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조금 부진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업황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신규 투자가 그만큼 좀 줄었다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미국에 대한 부분이나 글로벌 금리 인하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최소 뭐 그래도 3개월 이상은 시간이 또 흘러야지만 이런 리가캠바이오는 새로운 또 좋은 소식들이 나올 수 있는 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AACR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술 이전이 나오느냐 마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희박한 가능성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조금 급하시다면 차라리 종목 교체를 권해드리고 네. 대신에 단기적으로 뭔가 이제 승부를 좀 보고 싶다 그러시면 상방에 한 11만 5천 원, 12만 원 정도
그 선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 나왔을 때는 종목 교체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번 학회의 어떤 뉴스를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거나 말씀하신 가격대에서 반등 나왔을 때 조절하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자, 매일매일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오늘 걱정되시는 종목 있으세요? 셀트리온요. 셀트리온이요. 요거 매수하신 가격은 어느 정도세요? 15만 8천 원요. 15만 8천 원이요. 예, 비중은 10%고요. 비중 10%시고요. 요거 뭐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요. 예. 그래도 오늘 조금 예, 수익권이시기는 오늘 한 3% 좀 하시네요. 올라갔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 그러면 저희가 수익을 더 불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그 박스권 네. 15만 원, 20만 원 돌파가 가능한지 그거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자,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네. 지금 오늘 모처럼 셀트리온 세게 오늘 좀 올랐습니다. 자, 지금 상단 한번 돌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셀트리온은 저는 중장기 관점에선 좋게 보는데요. 예, 바이오 섹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이나 정책을 하면서 이런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런 바이오시밀러 이쪽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셀트리온이 기업 내용은 좋은데 우리 투자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좀 오랫동안 이 저항에서 한번 오를 법하면 이 저항에서 한번 걸리고 또 한번 또 이 저항에서 한번 계속 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낙폭을 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고 지금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 굉장히 이런 급락 구간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은 어느 정도 좀 하방을 확보하고 이젠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캔들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음선을 지금 수차례 주고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가 과매도권에서 이런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단기 관점에서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낮은 가격에 잘 구성을 해두셨고 네. 비중도 적당하게 10% 정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한 17만 5천 원 정도까지 한번 1차적으로 목표가 설정을 하신 다음에 네. 이 정도 왔을 때 강하게 뚫지를 못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하시고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일정 부분 그 수익 낸 돈으로는 다른 종목도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네. 자,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주가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다행히도 사신 가격 부근에 사시면 뭐 단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보통 수익이 나는 자리긴 한데 자, 역시 질문은 이거 한번 고점 확 좀 못 뚫습니까? 라는 부분이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계속 이 박스권이 좀 길어질까요? 이번에 한번 뚫고 올라갈까요? 우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루틴대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이 조정이라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격적인 조정이 있고 네. 하나는 이제 기간적인 조정이 있는데요. 가격적인 조정은 10,000원짜리가 갑작스럽게 6,000원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돼 버리고 투매 물량이 터져 나오죠. 그러면 그 물량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다시 한번 주가를 강하게 쳐올리는 그런 이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간적인 조정인데 이것은 이제 흔히 우리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15만 원과 20만 원 선에 대한 이런 박스권을 길게 가져가면서 1년 이상에 대한 옆으로 행보를 붙이면서 세월아 내월아 계속적으로 붙여내는 과정들인데 이런 기업은 결국에는 올라가더라도 또 18만 원 선 부근까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다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18만 원에 사신 분들이 주가가 16만 원이 떨어진다고 해도 팔지 않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정도 되는 기업들은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역이용해 보면 세력의 입장에서는 18만 원짜리를 한 12만 원 선 뭐 이렇게 한번 크게 빠지면 그때는 이제 투매가 나오겠죠.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안 늘어나잖아요. 이 말은 그냥 보유할 사람은 그냥 보유하고 있고 네.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크게 없다라는 거고, 다만 최근 들어서 이 반등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이제 1월 달부터 시작되었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가, 이게 지금까지 약 4,500억 가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자사주 매입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그래도 한 18만 원 선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실적도 사실 뭐 바이오 기업 중에 실적 지키는 기업들이 몇 그렇죠. 없는데 우리 셀트리온은 실적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이 주주 환원 정책도 잘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가가 1년 내내 박스권이라서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참조적으로 우리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께서는 우리 합병 셀트리온의 향후 주가 장기적으로 시총 100조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36조 정도 되니까 네. 뭐 이러면 뭐 더블 이상 간다라는 그렇죠. 얘기니까 좀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괜찮은데, 다만 이 시총 한 40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단기 매매와 중기 투자를 좀 병행하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일단 진입하신 위치는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어쨌든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짚어주셨고, 뭐 17만 5천 원, 18만 원 선까지 정해주셨으니까 그때 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수익 실현하고 교체 매매하시는 쪽으로 전략을 주셨는데, 그 종목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진주 반상회에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셀트리온 여기까지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나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얼음 테라푸틱. 오름 매수가는- 테라뷰틱이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32,000원이고요. 네, 8%예요. 32,000원에 8%. 네네. 어제 조금 놀라셨겠어요. 네네.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요. 그쵸. 네. 요거 뭐 매수하신 지는 조금 오래되셨어요? 네네. 한 2달 됐거든요. 한 두어 달. 한국경제 TV 보고서 매수했는데요. 네. 매수하고 나서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자, 이 방송이 좋다 해서 일단 네. 샀는데 자, 어제 막 급락을 해버려서 그쵸. 오늘 8%나 급반등이 나왔지만 어제 워낙 많이 빠져서 네. 별 의미가 없긴 합니다. 자, 이 참 이 바이오 종목이 상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좀 여쭤보죠 뭐. 예.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 이 시청자분께서 좀 속상하시겠지만 네. 좀 이렇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바이오 기업을 볼 때는 저는 옥석 가리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런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는 좀 속상하시겠지만 보통 주식은 성장성과 그리고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제 이런 임상 자진 취하를 한번 보여주면서 좀 시장에 좀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좀 과거 뭐 신라젠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시장에서 한번 신뢰를 잃으면 좀 그거를 해소하는데 시간이 좀 상당 부분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은 속상하시겠지만 지금 어제 좀 하한가를 맞고 오늘은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비중을 8%로 작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반등을 이용하셔가지고 분차트를 보셔도 좀 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너 마음 아프시겠지만 비중 적게 들어가셨다는 거에 좀 위안 삼으시면서 반등이 나올 경우,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전략 이렇게 제시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주식하시는 분이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꼭 마이너스 난 종목 갖고 복수하려고 하다가 됨통 당하시는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이렇게 보다 보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추세적으로 빠지는 종목이 있는데 네.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뭐 사실 빠지면 냅두든가 더 사도 되는데, 빠지는 종목은 이거 잘못 물탔다가는 더 크게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워낙 지금 낙폭가대 오늘 첫 반등이라서 추가 반등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자라는 네, 의견을 네. 주었습니다. 우리 이상록 파트너께서도 같은 의견이신지 아니면 이거는 지금 기회야라는 입장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오름 테라퓨틱인데 지금 주가가 이제 내린 테라퓨틱이 되어가지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회사가 공모 가격이 2만 원이거든요. 그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 42,250원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곧장 그 상한가, 그 다음 날 또 투상한가 이제 가면서 이제 거래가 밑에 보면 이제 갑자기 탁 터지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그 고점에서는 이제 이익 실현 물량이 그만큼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익 실현 물량들이 결국 이제 기관에 의해서 좀 나오는 움직임들이 발생했다는 게 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받는 게, 자, 요 자리 지금 보면 한 3만 원 구간을 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실망 매물이 이제 떨어지는 과정들인데요. 다만 저는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여기 이제 보호해수 물량들이 현재 보면 1년 내지 3년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현재 이런 보호해수 물량들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대한 또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오히려 현재 다시 한 번 더 공모가 근처로 왔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홀딩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더 사지는 마십시오. 네네. 네. 자, 여기서 그래도 또 하나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매입가가 32,000원이다 보니까 그럼 이까지 올라올까요? 아니면 대충 얼마에서 자를까요?라는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반등 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제 반등 넣으면 또 3만 원까지는 오. 또 한번 넣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한번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3만 원까지 네. 반등 나오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리고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함부로 물을 탔다가 이제 그쵸. 또 빠질 때가 많으니까 차라리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15,000원 밴드 정도 그 네. 가격대까지 내려간다면, 왜냐하면 공모가가 19,000원인데 거기에서 할인가 20%를 매기면 15,000원에서 15,5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격대까지 내려간다면 그때 한번 물을 그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대신에 지금 있는 물량에서 추가로 매수하지는 말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단기간 뭐 워낙 많이 빠져서요. 특히 이제 신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가 대비 또 몇 프로 빠지면 방어해 주거든요. 네네. 하니까 뭐 이제 여기서 반등은 나오는 분위기인데, 다만 이제 두 분 의견을 종합해 보면 바로 막 매입하신 3만 원대까지 올라갈 분위기는 아니고, 네.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빠지질 않았을 것 같고, 네. 우선은 하여튼 2만 4, 5천 원대 좀 거기 또 매물 많이 깔려 있는 상태니까. 저라면 뭐 살짝 그쯤 오면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바이오 투자가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조금 홀딩하시고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